안녕하세요. 두치마니오 원장 나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점심 식사 전에 마지막 강연자이신 나상혁 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 목소리 다 들리시죠? 가보십시다. 이 자료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심포지움 자료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청력의 저하는 이명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 이명 연구 시작하면서 저는 청력이라는 부분들을 항상 시각과 같이 연관시켜가지고 연상을 계속 해오게 됐었는데, 시력의 저하는 환시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있습니까? 따라서 안경입니까? 안경은 시력을 좋아지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후각력, 촉각력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는 청각 시스템의 교란은 노화는 이명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담 없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명은 달팽이관부터 시작되는 줄 알고 80년대에서는 청각 신경을 절제했어요. 했더니 이명이 확 악화됩니다. 지금은 누구도 이런 시술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온 통계 용어입니다. 우리가 오탈자가 포함된 문건들 봤을 때 의미 전달이나 우리가 이해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예측을 10만큼 하고 있었는데 실제 감각이 5만 들어오면 예측 오류가 5만큼 생기잖아요. 우리가 자체 보정하고 자체 최적화해서 이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통계적인 용어들을 그대로 끌어와서 이게 이명이야 라고 끌어온 용어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 어떻게가 중요한 거죠. 그거를 설명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뇌유모 세포예요. 항상 이명 얘기할 때 무슨 외유모 세포, 뇌유모 세포 얘기하는데, 여기는 뇌유모 세포와 뇌와 이어지는 시냅스 연결 구간입니다. 이 연결 구간도 갑자기 큰 충격이 가해지거나 충분히 과하게 됐을 때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이 손상이 되게 되면 자체적으로 복구들을 하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재생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신호 전달 과정이 처음과는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이런 게 계속 손상들이 반복이 되면 이 신호 전달이 있어서 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명의 기전들을 외유모 세포, 뇌유모 세포 여기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시냅스도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명 환자 자스트레보프라고 이명 연구 많이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명 전문의들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명 가지고 있는데 청각 손상이 있고, 그 다음에 청각 과민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악화되는 과정들로 조금 심해지더라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명 있는 환자들이 청각 과민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양방에서 그렇듯이 청각 과민이 오면 낮은 단계에서부터 차츰차츰 적응시키는 치료 방법을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은 대부분 여기에 근육이완제를 씁니다. 이소골이 고막을 때리는, 고막의 앞면과 뒷면이 약간 다른데 그 다른 곳에서 때리는 충격이 너무 크니까 그것 때문에 청각 과민과 이통이 오는 줄 알고 근육이완제를 쓰면 좀 좋아진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들 같으면 서군 활락제 쓰면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소리에 부정적인 감각을 느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에요. 2014년에 나온 가이드라인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도대체 바뀐 게 뭐야? 다들 허탈해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계속 성가시기하거나 오래된 환자만 치료하자. 그리고 양약을 루틴하게 처방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행잎이나 멜라토닌이나 아연이나 이런 거 상습적으로 처방하는 거 반대 의사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TMS 아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침에 대해서는 반대도 못하지만 추천도 못하겠다. 이제 저희들이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 내용은요. 그래서 이 이명 치료 있는 부분들 조금 더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청력 손상이 없는 사람은 소리치료, 청력 손상이 있는 사람은 보청기, 약물, 카운셀링도 이명을 좋아지게 합니다. 실제로 이건 이명 재훈련 요법 TRT라고 해가지고 소리치료와 카운셀링을 같이 겸해서 치료하는 치료, 근거 중심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치료들도 여기 조금 효과들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들어와 있고요.
CBT라고 해서 인지행동요법, 아까 설명 나왔는데 얘도 TRT의 큰 범주 안에는 들어가는데 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행동을 교정시켜서 이명을 좀 좋아지게 해보자는 거예요. 매일마다 일기를 쓰게 한다든지, 뭐 이명이 들을 때마다 자기와의 대화 내지는 그때 감정을 기술하게 한다든지, 뭔가 이명에 대한 적극적인 액션들을 통해서 그게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치료입니다. 다 TRT에 요즘은 다 혼용돼서 쓰이는 개념이고요. 많이 섞어서 같이들 씁니다. 우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구회는 보청기, 드러그, 이쪽은 이제 양약 이제 쓰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일단 이 세 가지, 큰 별표 있는 세 가지 위주로 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재훈련 치료, 습관화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숙련된 치료자와 충분한 시간을 요하는데 한국인들이 이걸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종합병원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숙련된 치료자 역할을 하느냐? 절대 안 합니다. 이 긴 기간 끌고 가지도 않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대신했을 때 환자가 이 이명 재훈련 치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도가 있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중도에 탈락을 합니다.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알려져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효과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자분들이 다른 치료 방법을 찾다 보니 어떻게 보면 한방 쪽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시장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명 생리기 전 청각이 전달되면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뇌간 수준에서는 시상 변형부와 연결을 짓고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자율신경계와 연결이 되고 이러한 감정들도 대뇌로 연결이 되고 이명이 탐지되면 역시 대뇌에서도 인식하게 되는 전체적인 표입니다. 여기에서 인식되는 습관화 이 과정 화살표들을 끊어내고 그 다음에 이명으로 인한 괴로움의 반응들의 습관화를 끊어내면 그럼 이명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화살표 굉장히 많으시죠? 화살표. 제가 생각하는 이명은 이 화살표 어느 하나만 건드려줘도 이명 다 좋아집니다. 문제는 조금 좋아져요. 그리고 이명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예를 하나 잠깐만 바꿔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대화를 1시간 동안 했습니다. 1시간 동안 대화가 유쾌했을 수도 있고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집에 돌아가서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잊어야 되겠다. 1시간 동안 잊자 하면 잊어집니까? 혹시라도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거나 그 사람의 기억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더더욱 잊기가 힘듭니다. 사랑에 실패해서 실연에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친구가 여러분들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화살표를 건드리시겠습니까? 이게 이명 재훈련 요법이라는 게 뭐 말은 그럴싸한데요. 사실은 말초에서 신경들 그대로 오고 원신에 있는 부분에서 그대로 취합하고 자율신경계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심피질 대뇌에서 인식하고 전반적인 얘기들 그냥 일반적으로 써놓은 거에 불과해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명 재훈련 치료법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명 재훈련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 비교를 했더니 별로 어느 게 특별히 나은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또 세 군으로 나눠서 어떤 거는 이명 재훈련 치료하고 어떤 거는 가짜 음원 쓰고 어떤 거는 정말 표준 치료, 이거 양약 썼다는 얘기예요. 그룹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절반에서도 이명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 들어갔겠죠. 이러면 상담 치료할 필요 있습니까? 소리 치료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보청기로 넘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청각과 관련된 이비인후과에 관련된 가장 큰 근간을 이루는 사업이 보청기 산업이에요. 보청기 산업 맞습니다. 그래서 보청기 치료가 효과적인 근거들을 막 대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기엔 다 이해가 안 돼요. 이거 하나는 제가 믿겠어요. 의사소통의 스트레스를 줄여주어서 이명을 이겨내는 것을 도와줌. 제가 오로지 동의하는 부분 이거 하나입니다. 위의 내용은 그냥 모호하기 그지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문구라는 겁니다. 보청기 사용해봤더니 뭐 약간 개선되더라. 2000년대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보청기 도청기는 조금 더 좋더라. 결론이 매우 중요한 게 아니라 모종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보청기 회사에서 70명에 대한 결과 후향적 평가라는 좀 애매한 단점이 있습니다. 보청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안경처럼 바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보청기하고 한두 달간의 피팅 과정을 갖춥니다. 그 이제 자세하게 실생활에 유리할 수 있도록 잘 피팅 과정을 마치는데 그 피팅 과정을 하는 중에도 보청기의 소리를 크게 만드는 거니까 크게 만들어서 이명이 못 느끼게 마스킹, 차폐한다 그러는데요. 그게 잘 된 환자가 효과가 컸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보청기가 차폐 기능을 갖춘 것들을 같이 더하든지 아니면
물소리라든지 빗소리라든지 뭐 불타는 소리라든지 그런 소리를 같이 결합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냥 이런 거 말고 우리 일상적인 환경 소음들 더 자연스러우니까 환경 소음들 거기에다가도 파형도 그냥 쓰지 말고 이명에서 딱 떨어지는 그걸 이제 나치트 파일이라고 그러거든요. 파형을 변화시킨 거를 보청기와 결합시켜 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메타 논문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보면 소리 치료의 우월성 모르겠다예요. 보청기 효과 잘 모르겠답니다. 지금 이 자료들은 다 지금 이비인후과 전문의 그 자료 그대로 따온 거예요. 보청기까지도 끝났어요. 양약 FDA 승인받은 약물이 없습니다. 이명이 쓸 수 있는 약물이 없어요. 근데도 씁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도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향정 약물을 그대로 씁니다. 부작용 그냥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보수적인 의사들은 그냥 내보냅니다. 양약 안 씁니다. 저 치료 못합니다. 치료 안 됩니다 하고 내보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물을 쓰지만 이명을 치료하는 약물이 아니고 효과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상당해요. 부작용이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한의원으로 찾아옵니다. 저희 시장들이 대부분 이비인후과를 거쳐서 오니까요. 그래서 기존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아까 10년, 20년 그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헤매고 안 된다는 걸 이비인후과 의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된 게 뉴로 모듈레이션, 신경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TMSR 말씀하셨던 게 이런 내용인데요. 뉴로 피드백, 텐스, 직류전기 자극, 자기장 자극, 그다음에 인공화호는 이제 수술했을 때 거기에다 달팽이관에 전극을 심어주는 이런 치료들이 조금 더 각광받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새로운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22년도 영국 가이드라인입니다. 다 효과 못 믿겠다예요. TMS 더 발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자극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들 똑같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는 우리 이제 그 임플란트 한쪽에 이제 종종 이비인후과나 다른 방송 중에 이명 조금 심해져도 안 되니까 아예 와우 시술을 하면 이명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넘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점심 먹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1시부터 2시 그때 다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